자, 두 번째 우리 캄보디아 사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동남아에 지금 문제 심각하다. 그쪽에 지금 한국 사람들 피해 당할 수 있으니까 긴급적인 조치를 해야 돼. 왜? 한국인이 가장 뭐랄까 많은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인 전문 스캔 단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유엔이 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한국이 이렇게 타겟팅이 됐을까? 그거는 작업치는 놈이 시장을 한국에 보고 한국에 맞는 어떠한 작업지를 하기 위한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피싱을 하는 애들이 캄보디아를 본거지로 한국 조직들이 협력하에 움직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범죄 조직이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들의 몸값이 동남아 애들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서 이런 그 피싱 조직을 하면서 텔레마케터 뽑는 것처럼 해가지고 월 700에서 1000만 원 준다고 구인 광고를 냈고 그 구인 광고 보고 딸려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는 거야.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2,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정부 내지는 행안부 그리고 외교부도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최근에 그 대학생 피살 사건 관련한 고문치사 사건 관련한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랴부랴 지금 정부가 점검 조치하고 그다음에 귀국 조치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외로 다른 방향으로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게 중국인 조직과 캄보디아 간에서 만들어진 외형적인 원인이 아니라 아까 문화나가 지적했던 우리 대한민국 내부 안에서 이와 찬정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정부 당국의 조치들이 비밀리에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와 관련된 지휘를 맡아가지고 현지에 조사단 및 일종의 체포단을 보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현재 300여 명 정도의 구금자가 내진 실종자가 있고 80여 명 정도가 귀국을 뭐 거부하고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걸로는 1000명 이상을 현재 추적 중이고 이 사람들을 체포의 형식을 빌어갖고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전부 다 한국에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획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현재 캄보디아에 있어요. 그리고 파악이 돼 있는 이 사람들을 단순하게 귀국하십시다 하고 종용하는 게 아니라 체포에 준하는 형태로 한국에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들이 사실상의 피싱 하부 조직, 실행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지를 운영하는 그 안에 세력들하고 캄보디아 훈센 지금 상원의장 그리고 훈만의 총리 그 가문하고 결탁이 돼 있고 캄보디아 정부 공권력하고 다 결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이 안에 애들 파악해 주세요. 그러면 캄보디아 정부가 파악 못 하겠냐고. 얘들은 전화 한 통이면 야 거기 한국인 몇 명이고 누구 있는지 아니 다 사실상에 안다니까요. 내통하고 있는 조직인데 그쵸. 그걸 모르겠냐고. 다 피해자가 알아요. 탈출을 하면 경찰이 체포해서 도로다 데려다 주는 이 시스템이 돼 있는데 심지어 우리 교민들이나 거기 계신 선교사분이 그렇게 도망 나온 사람들을 우리 그 대사관에 데려가가지고 영사관에 데려가가지고 여권 임시 여권 발급시켜가지고 출국시키려고 공항에 딱 데려다 주면은 거기서 기다리고 그래서 잡아간다는 다시 거예요. 잡아간다는 거야. 대사관으로 탈출을 해갖고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나 지금 퇴근해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현지
저기 주민들이나 현재 공무원들이 사비를 써갖고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기 계신 분들 지금 계속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제발 오지 마세요예요. 제발 오지 마세요. 취업하러 오지 마세요. 그거 다 사기예요. 제대로 된 취업 자리 없습니다. 아니 계속 그 얘기를 캄보디아의 한다니까. 경제력이 얼마인데 캄보디아에서 월급 1,000만 원을 줍니까? 한국에서도 1,000만 원을 못 버시잖아요. 경제력이 캄보디아의 몇 배인데도. 그러면 말이 안 본인이 되지. 한국에서도 1,000만 원을 못 버는 저기 스펙인데 캄보디아에서 1,000만 원을 번다라는 건 정상적인 일은 아닐 거라는 걸 아는 차라리 거잖아요. 우리보다 뭐 잘 사는 나라면 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렇죠. 미국 같으면 이해가 가지. 뭐 그러면 뭐 또는 많이 준 독일이면은 그래 거기서는 최저 시급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의 일과 같은 안보실에서 움직인다는 거, 외교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보실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물리적 공권력도 상당수가 현재 투입이 돼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보가 샜대요. 이미 경찰이라든지 외교부 또는 그 움직임들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유출이 돼가고 캄보디아로 들어갔고 지난 주말부터 캄보디아의 주요 단속을 받아야 될 지역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지금 다 급하게 이사를 하면서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로 인접국으로 도망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이 업을 폐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속을 피해보자는 상황으로 도망을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젠 필리핀이네. 그래서 필리핀으로 오시면 아이고야. 필리핀에서 7,000달러에서 8,000달러를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로 들어가든 베트남으로 들어가든 필리핀으로 들어가든 라오스로 들어가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결국은 캄보디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의 배후에 누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이면 약간 김건희 동생 아닌가? 아니 다 거기도 다 거기랑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할 얘기인데 훈센 총리가 엮여져 있는 건 맞는데 말레이시아구나. 그 안에 있는 중국인 조직에 대한 이 태자그룹, 영어로 하면 프린스죠. 중국말로 하면 태자당이고. 이게 태자 하면은 난 그 태자 그룹이라는 걸 딱 듣자마자 시진핑 쪽하고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 태자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던 인물이 천즈라고 불리는 87년생 귀화 중국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돈이 없으니까 중국이나 외국인들 중에 일종의 투자 이민자를 받아갖고 국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였거든요.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이 천즈라고 하는 인물이 87년생인데 지금 나이로 따져놓고 보면 한 40대라고 봐야 40 되겠죠? 안 됐죠, 아직. 아니 40 안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갖고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이 엄청나게 많은 카지노나 이런 그 캄보디아 내 이권 사업에 직접적으로 리조트나 이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자본 규모를 키워왔는데 얘네들이 리조트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피싱이나 인신매매나 장기 밀매 같은 이 뒷거리를 통해 가지고 비자금을 쌓아왔다는 거고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훈센 총리 이하 이쪽 그 정치인들하고 밀접하게 고문 관계를 맺으면서 캄보디아에서 기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의 규모가 캄보디아 GDP의 10% 선이라는 거예요. 와. 겉으로 보기에만.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특히나 중국 자본들이 많이 투자가 돼갖고 캄보디아의 리조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호텔 같은 것들 다 지었잖아요. 여기에 대부분이 사실상 이 천즈그룹에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무런 적이가 없어. 과거 이력이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놈이거든. 지금 관계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복건성 폭력 조직의 하수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건성이 폭력 조직들이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대만 앞에 있는 그쪽 지역이 복건성인데 옛날부터 대만하고 이 중국 사이에서 밀수라든지 각종 뭐 마약 밀매라든지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보려는 마피아 조직들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잉여 자금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사업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들어가 있는 중국 족폭들은 흑사회나 이런 데서도 쳐주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곁다리로 보는 거지. 복건성이 이제 그 현지어로 얘기하면 푸젠성. 푸젠성. 그래서 이 푸젠성 출신의 마피아가 들어가고 현지에서 사업을 벌였는데 카카오가 아니라 마카오나 홍콩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데보다 훨씬 더 크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거야. 무한대로 자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숙박비 받아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야. 카지노를 운영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냐라고 봤더니 가장 큰 사업이 인신매매, 장기밀매, 그다음에 피싱 사기였다는 거지. 아이고. 그래서 이미 이 조직이 이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유엔이나 또는 미국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배후 조사와 함께 이 재산 몰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수배를 했네? 미국이 국제범죄자로 수배를 했단 말이야. 자, 이 테자그룹의 천쯔 회장은 캄보디아 국적, 키프로스, 바누아투 시민권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미국 재무부가 영국 외교, 연방, 개발부와 협력해서 이 테자그룹 내에 146개 대상에 포괄적 제재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쯔를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기소를 한 상황이고요. 유죄가 확정이 되면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천쯔가 보유하고 있는 약 2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미국 정부가 압류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사안으로 터진 거예요. 이게 범죄 조직, 특히나 인신매매 이런 걸 통해 갖고 20조 원이 넘는 비자금을 축적했다고 하면 이게 얼마만큼이나 얘네들의 세력과 영향력이 큰지 지금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하나 집어먹고도 남을 동남아시아 전체에 옛날에 그 트라이앵글 그 마약 지역을 관장하던 그때의 어떤 마약 왕들보다도 더한 영향력을 얘가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골든 트라이앵글.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이 체포나 구금 요청이 있더라도 캄보디아 정부 이걸 다 개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밝혀진 후에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한국 정부 안에서 지금 한국인들에 대한 보호나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자국민 교육이나 잘해 이따위로 캄보디아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캄보디아는 중국한테도 그렇게 배째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왜냐면 실제로 얼마 전에 중국 영화 배우들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잡혔던 적이 있잖아요. 중국 영화 배우가 그 피싱에 낚여가지고 끌려가갖고 일주일 있다가 돈 내고 풀려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중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한테 그 새끼들 넘겨 이랬는데 캄보디아가 배째 진짜로. 그래서 배째. 중국이 특공대 몰고 들어가갖고 그 마을에 가서 구출해갖고 나왔는데 그보다도 더한 규모의 마을들과 조직들이 이미 캄보디아 안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사태는 사실은 우리는 얼떨결에 얻어 걸린 상황인 거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또는 주변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국가들도 어떻게든 저 조직들을 발본색원 해야 된다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몇 년 전에 베트남, 대만, 일본 자국민들 구출 작전을 협력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쏙 빠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때 윤석열 정부였어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엄청난 ODA와 경제 개발 자금을 줬어요. 4조 원이 넘는 돈을 3년 동안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캄보디아인가? 왜 거기 갖고 빈곤 포론을 찍었나?
왜 거기 가갖고 통일교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당선 이후의 그림하고 다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캄보디아 파다 보면 윤석열이 나오나? 당연히 나오는 거죠. 줄리 단지 하나 만들려고 했나? 그러니까 통일교의 목적은 거기에 세계 선교 센터를 짓는다라는 거잖아. 근데 왜 그 센터가 필요하냐는 거지. 사실상 통일교의 세력이 가장 막강한 데 일본이었어요. 응. 근데 일본이 아베 총리 피살 사건 이후에 사실상 붕괴 직전으로 간 거야. 통일교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죠. 없어졌지. 그래서 통일교는 일본을 대신할 수 있는 본부를 찾아 이 하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에 왔는데 응. 와보니 한국이 너무 깨끗해. 즉 한국 안에서는 비자금을 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얘네들은 정상적인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 그래서 한국 안에 있으면 통장도 못 쓰고 그리고 이미 한국에 사이비드 너무 많아. 그리고 이미 시장도 포화 상태고 너무 많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야 자칫 일본 돈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이거 못 쓰지도 못하고 뺏기겠는데? 뺏기겠다. 다른 이렇게 되다 사이비들한테 보니까. 뺏길 수도 있어. 다른 사이비들은 대통령실하고 연결돼 있거든. 그럼 안 돼. 자칫 잘못하면 신천지한테 어. 추수당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캄보디아였다는 거야. 아, 일개 범죄자가 21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말이 안 되지 진짜. 와. 그래서 캄보디아, 베트남 늘 말하자면 세계 5대 비트코인 거래량이 있는 나라라 그랬잖아. 그래서 캄보디아로 돈을 보내고 싶은 거야. 문제는 달러가 됐든 해외 자산이 됐든 믿을 수 있는 해외 자산을 캄보디아로 대규모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나는 대한민국의 ODA 사업에서 찾은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그 나는 4조를 넘게 줬다는 게는 진짜 믿기지가 않네. 윤석열이가. 그리고 그만큼 돈이 들어갔는데 캄보디아가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게. 고맙다고 프레카드 한 장 안 거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는 그럴 거 씨발 우리한테 준다고 해놓고 지들이 우리한테 뽀찌만 주고 지들 빼갔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한국에서는 우리한테 4조를 줬대 이러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 도이치 파이낸스가 캄보디아에 지점을 세우고 난 후부터 4조 원이 입금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내가 보기에는 통일교하고 김건희하고 손을 잡고 캄보디아의 거대한 일종의 돈 세탁 사업을 건희동산. 건희동산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건희 동산이라고 해주지 마. 줄리 단지라고 해. 어찌됐거나 범죄자잖아. 줄리시티를 지금 한참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중에 외국에서 캄보디아를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또는 한국 안에서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대사를 자기 신복을 꽂아놓고 너 소리 안 나오게 막고 있어라라고 시킨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 베트남, 대만이 힘 합쳐가지고 자국민들 구해낼 때 한국은 쏙 빠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피해 없어. 우리는 자발적으로 신고해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 안 움직여 이러면서 납치당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신고를 해? 납치당한 사람이 납치 당한 상황을 사진 찍어 보내야 되잖아.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이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으니까 아마도 이번에 가서 구해오는 거는 피해자를 구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암약하고 있는 조직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들이 인신매매하는 것도 조직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돈. 도이치 파이낸스를 비롯한 또는 도이치 파이낸스가 현지에서 인수했다는 은행들을 비롯한 이런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 기재부에서 만들어낸 ODA 자금들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없어졌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4,300억 연간 ODA 지급 관련해 가지고 재조사를 명령했어요. 문제는 이걸 검찰이 해야 되거든. 제대로 할까 싶은 거지. 안 하지. 그래도 제대로 해야죠. 특검을 해서라도 특별수사부를 만들어서라도 이건 끝까지 파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아주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냄새를 맡고 트럼프가 간답니다. 트럼프가 캄보디아하고 지금 태국하고 전쟁하고 있잖아. 그거 중재해 준다고 거길 간대요. 내가 보기엔 야 돈 냄새만 여기 돈 냄새가 그렇게 야 여기 임대 없는 돈이 그렇게 많다며. 한국에서 건너온 돈도 있고 중국에서 건너온 돈도 있고 그렇게 돈이 많다며. 그러면서 숟가락 얹으러 갑니다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26일부터 2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참석하겠다라고 이제 이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백악관 측이 요청을 했대요. 여기 태국하고 캄보디아 니들 있잖아. 손잡고 악수하고 뽀뽀하는 거 있잖아. 그거 내 앞에서 하는 거 연출할 거야. 평화협정식 해. 응, 준비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마 트럼프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천주의 21조 비트코인 플러스 숨겨진 코인일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미국 정부가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미국 정부 압류를 푸는 조건이죠. 그러면 그 중에 얼마를 상납하는, 난 얼마든지 나는 트럼프는 거래할 거라고 봐요. 왜 법무부 장관이 말 너무 잘 듣잖아. 미국 법무부 장관 그 언니가. 그래서 언니, 응? 팸 본디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패먼니 네. 이분이 트럼프 꼬붕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아마도 이와 관련한 경제적인 여파가 엄청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계에서 세 번째 꼽히는 바이낸스라고 하는 여기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가 이 태자그룹하고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엄청난 코인들을 세탁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바이낸스가 폐쇄될 수 있고 바이낸스 안에 있는 코인들,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거래 코인들이 이 거래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이걸 생각해갖고 바이낸스에 코인을 막 추출하는 순간 코인 값은 또 막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네 가족들이 막 주워 담겠죠? 네. 글로벌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그 바닥에서 5위인 고팍스라는 거래소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진짜 양아친 게 뭐냐면 2023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바이낸스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6조 1,039억 원의 벌금을 받고 그걸 취소해줬어요. 그러니까 6조를 내고도요, 야. 영업을 해요.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돈이 얼마가 있다는 얼마나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내 빗셈이나 이런 데는 수수료 따먹기 장사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 1,000억만 사고 나도 금방 휘청휘청 하거든요. 얘네들은 몇십조가 사고가 나도 까딱이 없어요. 왜? 돈 맡긴 놈들이 다 뒤가 구린 새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도 사무실을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실 근처, 시청 사무실 근처더라고. 한번 가볼 걸 그랬는데, 아무튼, 국내에도 부동산을 한다고 이 사무실을 열어놓고 있고요. 물론 직원들은 지금 없고, 홈페이지는 갑자기 폐쇄시켰다고 합니다만, 프린스 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직과 자금들을 지금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승리가 프린스 그룹하고 연결고리 있는 거 아니냐. 캄보디아 사업 투자 관련해갖고 홍보할 때도 보니까 그쪽 그 프린스 그룹 식당에서 하더만 이러면서 유유상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과거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의문사 사건들이 있어요. VJ가 거기에서 갑자기 BJ. BJ 하던 여성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고, 서세원 씨도 캄보디아 병원에서 그래. 프로포폴 맞다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게 일종의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고, 혹시나 납치 또는 그걸 통해가지고 협박을 받던 과정 중에, 고문을 받던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그럴싸해 보이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나 관련된 사람들은 의외로 법무부가 빠르게 명단 파악들을 하고 있어요. 즉,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알아야지 나중에 고소장에 이런 게 들어오면 빼줄 거 아닙니까? 빼주려고. 수배나 이런 게 할 때 알아야 연락처, 야, 곧 수배 뜬다? 딴 나라로 가 있어? 이런 걸 해주려면 어느 정도 사전교감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마동석이 한번 나와야겠다. 그리고 이런 거 잘하라고 뽑아놓은 사람 있잖아. 김상민 검사. 김상민 검사가 코인을 비롯해가지고 맞다. 이러한 관리를 했던 중책이 아니냐. 정말 그 처음에는 직소 퍼즐처럼 아무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이게 그림이 되고요. 그 그림의 근본에는 항상 줄리 김건희와 통일교가 보인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거는.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 정치인들은 어디까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려 놓은 겁니까? 이렇게까지 속속들이 나라에 범죄가 많은데도 대한민국이 안 망한 게 신기합니다. 진짜로 저는. 이 정도면 구한말이나 아니면 연산분치하나, 뭐 고려시대 신돈이 설치던 시절, 그 어디다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진짜 매관 매직부터 시작해갖고 국가자산까지 외국에 빼돌리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나라를 상대로 헤쳐먹었던 범죄자들이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뜯겼는데도, 이렇게 당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게,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은 게, 정말 우리는 강인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대중들은 개대진이 금방 잊는다. 잠시 지나가는 태풍일 뿐. 대포통장 명의자가 간다고 우기면 못 막는다. 이러면서 그 사람 모집하는 그 사람이 비웃었다고 하네요. 예.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 언론들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지금 취업도 못 해갖고 나이 20 후반 30대 가지고 맨날 집에서 키보드 워리어만 하던 사람한테 당신 여기 오면 IT 책임자로 1,000만 원 줍니다. 그 말을 믿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 출국 사유 잘 생각해서 말씀 안 하시면 막히니까요. 예, 고민 열심히 잘 하시고요. 예, 이야기 잘 하셔야 돼요. 불신검문에서. 이런 당부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체류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사전에 다 교육을 시켜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에 대한 얘기도 앞으로 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